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서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자칫하다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죠.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해외 주식을 올해 한 번이라도 거래하셨던 분이라면 25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내는 걸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12월마다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절세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로 세금을 줄이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2가지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바로 배당금과 매매 차익입니다. 배당금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일 경우 배당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에서 배당을 받을 때 증권사에서 이미 배당소득세 15%를 떼가고 배당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로서 더 세금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가 해외 주식을 사고 함으로써 난 모든 수익과 손해를 다 합합니다. 그리고 이 총합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올해 1월에 애플 주식 200만원을 사서 올해 10월에 500만원에 팔았다면 매매 차익이 총 300만원이죠. 근데 아까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했으니까 300에서 250을 뺀 50만원에만 22%의 세금, 즉 11만원의 세금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애플 주식을 200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면 총 매매 차익이 100만원이죠. 그럼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긴 하지만 22%라는 다소 높은 세율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 미국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절세 전략은 어떤 범법이나 탈세 행위가 아니고요. 명백히 합법적인 선에서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한 해 동안 수익을 낸 주식들을 수익 250만원까지 익절을 한 후에 바로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올해 주식 종목들 중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보다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종목들은 지금 매도를 한다 해도 매매 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면 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즉시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올해 1월에 테슬라 주식을 200만원에 샀는데 300만원까지 올랐다. 그럼 이 테슬라 주식을 300만원에 팔아버린 다음에 팔자마자 바로 다시 매수합니다. 그럼 매매 차익은 100만원이 되죠. 250만원까지 면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 대신에 내 테슬라 주식의 평단가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가 좋은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내년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만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평단가를 높이게 되면 이게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테슬라 주식이 더 올라서 팔게 됐을 때 매매 차익이 매도가에서 평단가를 뺀 금액인데 이 평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매매 차익이 적고 내야 하는 세금도 적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난 이 테슬라 주식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갖고 계시는데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절세를 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똑같은 테슬라 주식 있죠? 이 200만원에 산 주식을 이 절세 전략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300만원까지 올랐고 2년 후에는 800만원까지 올라서 매도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익절 절세 전략을 썼을 경우에 2년 후에 매매 차익은 800만원 빼기 올해 연말에 다시 매수한 평단가 300만원 총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그냥 800만원 빼기 200만원이어서 600만원이죠. 둘 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절세 전략을 썼을 때 2년 후의 양도소득세는 55만원, 안 썼을 때는 7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쓴다면 2년 후에 세금을 22만원이나 아끼는 거죠. 이게 작아 보이지만 주식이 더 올라서 매매 차익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커질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쓴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평단가가 올라서 내년 수익률은 낮게 찍히겠지만 솔직히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다 계좌에 보여지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실질적인 이득은 이렇게 절세를 해서 아끼는 돈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팁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익이 난 주식이 아니라 손해가 난 주식들을 손절하고 바로 매수해서 손해를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해외 주식 양도세가 매매 차익 250만원까지 면세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 250만원은 그에 팔아서 생긴 모든 주식들의 이익과 손해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수익 실현된 금액이 250만원보다 크다.
그럼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들을 좀 팔아서 그 손해 금액으로 매매 차익을 250만원보다 낮출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테슬라 주식을 올해 초에 300만원에 샀는데 연말에 600만원까지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테슬라 주식을 아까 첫 번째 절세 방법처럼 모두 팔았다 다시 사면 매매 차익이 30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죠. 근데 제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은 올해 초 400만원에서 연말에 35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테슬라 주식과 마소 주식을 모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식에서는 실현된 수익이 300만원, 마소 주식에서는 실현된 손해가 50만원이죠.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양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250만원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올해 크게 오른 주식들이 있고 떨어진 주식들도 있을 때 오른 주식들의 매매 차익을 떨어진 주식들의 손해금으로 상쇄시켜서 양도소득세 면세금액 250만원까지 맞추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이렇게 여러 주식들을 팔았다가 다시 살 때 생기는 매매 차익은 모든 증권사 계좌의 거래들을 다 합쳐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에 테슬라와 마소 주식이 다른 증권사 계좌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절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결제일입니다. 제가 아까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2월 31일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내가 실제로 매도 주문을 넣은 매도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결제가 체결되는 결제일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3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 싶다면 최소 3영업일 이전에 거래를 주문해야 합니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27일에는 거래 주문을 넣으셔야겠네요. 근데 저는 넉넉 잡아 맘 편하게 일주일 전에는 거래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증권사마다 매매 차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입 선출 방식과 이동 평균 방식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선입 선출 방식은 주식을 팔게 돼서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 구매가를 가장 오래전에 이 주식을 샀던 구매가로 계산하고, 반대로 이동 평균 방식은 같은 주식을 여러 시점에서 매수한 모든 구매가들의 평균을 매겨서 구매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3년간 3번에 걸쳐서 주식 A를 매수를 했다고 쳐봅시다. 2021년 100만원에 한 주, 2022년 90만원에 한 주, 2023년 140만원에 한 주, 이렇게 3년을 거쳐서 3주를 샀는데 내가 만약 올해 연말에 A 주식 한 주를 130만원에 판다고 한다면 선입선출 방식은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 구매가를 제일 오래된 2021년 구매가를 쓰기 때문에 130만원 빼기 100만원으로 매매 차익이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동평균 방식은 주식을 사왔던 3년 동안의 구매가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 3개의 구매가의 평균인 110만원을 써서 130만원 빼기 110만원으로 매매 차익이 20만원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증권사 어플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이동평균 방식으로 평단가를 보기 때문에 이 구매가로 매매 차익을 계산한다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 선입선출 방식이어서 매매 차익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죠. 내가 예전에 싼 가격에 샀던 주식이 주가가 꽤 많이 오른 경우에 이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입선출 방식을 쓰는 증권사에는 미래에셋, NH, KB, 키움증권이 있고, 이동평균 방식은 한국투자, 삼성증권이 있는데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증권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세 방법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식이 크게 올라서 매도를 할 경우에 실현되는 이익 금액이 커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때 유용한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 주식을 받을 때 취득가액은 처음 주식을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증여를 받았을 시점의 주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도를 받은 시점에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인데, 주가가 이 4달 동안 큰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 증여 시점 주가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1억 원에 사서 3억 원까지 올랐는데 남편이 그대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차익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 테슬라 주식을 양도해서 아내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의 주가 3억 원에다가 매도가 3억 원에 파는 거니까 차익이 0원이고 양도소득세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크고 배우자가 있다면 활용하기 좋은 전략이죠. 이 방법은 또 2025년부터는 배우자 증여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최초로 그 주식을 산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하니까 올해와 내년까지밖에 못 쓰는 전략일 것 같네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연말을 따뜻하게 해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3가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매매 차익이 250만원보다 초과되는 만큼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매겨진다.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이익을 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까지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익이 250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손절매를 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매매 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31일보다 최소 3영업일 이전에 거래를 주문해야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 방식이 있는데 이게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를 신청하면 선착순 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평생 우대해주는 데다가 맛있는 치킨까지 드실 수 있는 기회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을 300달러 이상만 거래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달러짜리 주식을 샀다가 바로 그 주식을 팔면 300달러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신청하시면 선착순 50명 안에 충분히 들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세금 주제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지루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도움이 되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